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미연 교수입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는 로펌에서 국제금융 및 국제조세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다 보니까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하려면 아무래도 법률 영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 강좌는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English Legal Term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영어는 영어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법률 영어는 법률 시스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특정 법률 시스템 안에서 태어난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에쿼티라는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사전을 찾으면 형평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체 형평법이 무슨 뜻이지요? 이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에쿼티가 커먼로 시스템에서 어떤 과정을 생겨 탄생되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에쿼티를 형평법이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법률 용어들, 즉 English Legal Terms에 대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영미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강좌의 기본 교재로 프란스 러셀과 크리스틴 로크가 공동으로 저술한 English Law and Language라는 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국법 체계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영국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아울러 English Legal Terms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의 로스쿨생들이나 또는 실무에서 영문 계약서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를 비롯한 실무가들에게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영미법 지식 및 법률 용어를 익히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들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 시간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교재의 해당 부분에 대한 복습과 또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고 또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심화학습을 하시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Characteristics of English Law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법 체계는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does not have a single legal system. United Kingdom, 즉 영국은 하나의 국가이지만 legal 시스템은 하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법은 로만 로, 즉 대륙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it's different from the law of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즉 잉글랜드와 웨일스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의 법하고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른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nglish Legal System이라는 일관성 있는 법체계가 형성된 것은 영국 법원의 독특한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English Legal System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 법체계는 common to the whole country, 즉 전국을 공통적으로 관할하는 코트 스트럭처에 의해서 centraliz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이 다른 법이 존재함에도 English Legal System이라는 일관된 법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hierarchical하다는 거죠. 즉 hierarchical이라는 건 계층에 따른 이런 뜻이잖아요. 즉 신급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위 법원보다 상위 법원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집니다. 이 점은 3심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죠. 화면에서 보시는 다이아그램은 영국의 코트 시스템을 가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잉글랜드 앤 웨일스, 노던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렇게 세 개의 three separate jurisdiction이 존재하고 있죠. 각 jurisdiction별로 항소심인 2심, 즉 appellate court까지의 재판은 각 jurisdiction별로 존재하는 독자적인 코트 시스템 하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3심, 즉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UK 서프림 코트 하나뿐입니다. 즉 3개의 separate jurisdiction이 존재하지만 각 jurisdiction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UK 서프림 코트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the English legal system is centralized through a court structure which is common to the whole country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던 아일랜드는 원래는 잉글랜드 앤 웨일스와 동일한 주리스딕션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921년 북쪽에 아이리시 프리 스테이트가 분리되어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UK 코트 시스템에서 별개의 주리스딕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English Law의 Source of Law, 즉 법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법이 존재하는 형식, 법의 근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English Law의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Codified Law, 즉 성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se Law, 우리가 판례법이라고 부르는 두 종류가 있죠. 자, Codified Law, 성문법은 Acts of Parliament, 국회가 만드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Case Law는 법원의 재판이죠. 그래서 Judicial Precedent라고 하고요. Judge Made Laws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의 법 체계는 크게 Common Law Systems와 Civil Law Systems로 구별이 됩니다. Common Law Systems가 영미법계, 법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대륙법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Civil Law Systems인데요. 양쪽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원의 판결에 어떤 효력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Common Law Systems 국가의 그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The Doctrine of Stare Decisik입니다. 우리말로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Doctrine of Stare Decisis에 따라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재판을 할 때는 과거의 판결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Civil Law Systems 국가들의 그 재판의 경우에, 판결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례라는 것은 그냥 sources of legal guidance,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하나의 참조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지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이제 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느냐, 그게 바로 common law systems와 civil law systems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함에 있어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court procedure는 accusatorial procedure와 inquisitorial procedure로 나눌 수 있습니다. accusatorial procedure를 취하는 경우에 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Judges do not investigate the cases before them. Judges reach a decision based only on the evidence presented to them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그러니까 판사가 적극적으로 그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evidence presented to them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그 증거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accusatorial procedure는 우리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랑 비슷하죠. 변론주의란 심판 자료의 수집 및 제출에 관한 권능과 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하고, 법원은 이렇게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변론주의에서는 당사자는 주장 책임과 유출 책임을 부담하고, 요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죠. 그래서 accusatorial procedure에 따른 재판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따른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영미법적 용어에서는 이렇게 accusatorial procedure에 따라서 그 재판을 하는 그런 legal system을 adversarial system of justice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versarial system of justice가 우리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거의 상응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nquisitorial procedure는 뭘까요? acquisitorial procedure에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직권탐지주의에 상응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3단계로 이루어지죠. 일단 실체적 진실을 확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seek the facts of a case. 그 다음에는
그렇게 확정된 실체적 진실에 법을 적용하죠. Apply laws to these facts.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내려지는 것이 곧 judgment, 판결입니다. Acquisitorial procedure란 이 첫 단계, 즉 seek the facts of a case, 실체적 진실을 확정하는 요거와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변론주의에 입각한 재판 절차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